최근에 제게 일어난 일에 대한 해명 방송이며 거짓이 섞이거나 사양을 크게 부풀리지 않은 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선 지금까지 저는 그분들이 언론에 뭔가 이렇게 말한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저는 한 번도 해명을 한 적도 없고 반론을 한 적도 없으며 맹세코 저는 언론이나 기자분들에게 이야기한 적도 없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할 건데 이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등장하는 남성분을 제가 황씨라고 얘기를 하겠고요. 여성분을 그녀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해명을 하는 방송이다 보니까 제가 좀 약간 신중하게 또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말이 느려질 수 있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마약 사건에 대한 얘기입니다. 2024년도 5월 24일 날에 저에 대한 폭행 기사가 뜨게 됩니다. 아까 앞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는 그거를 이제 뭐 한쪽도 없는 저도 모르는 폭행 기사가 제가 이게 떨리지? 그러니까 저도 그날 소식을 접하게 되었는데 아무튼 저에 대한 폭행 기사가 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폭행 기사가 뜨면서 동시에 황 씨의 인스타는요 이런 글이 적혀져 있었었고요. 그녀의 인스타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먼저 팩트를 찍고 가자면은 이 두 사실은 전혀 무관한 얘기입니다. 전혀 해당 사항이 머리털 끝털만큼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증거를 기반을 해가지고 최대한 뭔가 이렇게 해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우선 지금 황 씨가 해명을 한 그 방송에서는 여기 적혀있는 그녀가 적었던 여기는 남편이 남친으로 바꿔져 있습니다. 이렇게 글이 바뀌는 이유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고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두 명이 왜 저한테 이렇게 할까?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날 폭행 기사가 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자극적인 이야기들이 필요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걸로 시선을 돌리며 현혹시켜서 폭행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증거가 없는 추측성 이야기로 본인도 제보를 받겠다고 하는 식으로 제 이미지까지 실추를 하는 행동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인스타가 떴을 때 여러 명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 생방송으로 방송을 켜서 제가 실제로 마약 검사 결과를 받고 옵니다. 이거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거티브라고 해가지고 음성이라고 뜬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약 사건에 대해서는 일절 그리고 뭐 남편 뭐 이런 거 뭐 남친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실 거면은 그거에 대한 증거를 기반한 내용을 저에게 가지고 오셔야 된다고 저는 그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좋아. 이렇게 증거가 없는 자극적인 얘기들을 이야기를 하고자 하면은 저도 이제 그 당시에 뭐 황 씨한테 들었던 뭐 얘기들도 뭐 있었겠죠. 그리고 황 씨가 실제로 핸드폰에서 보여준 어마어마한 사진들도
있었었고 동영상도 있었었겠죠. 저도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사진과 그 당시 봤던 그때 사진과 동영상들은 제가 현재 갖고 있지도 않고 또 그 사람도 또 말로 저한테 뭐라고 해줄 수도 있으니 만약에 제가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저도 그냥 단순히 증거 없이 사람들을 자극시킬 뿐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이거 마약 사건 해명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했던 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폭행 기사가 뜨고 나서 이 두 명이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나서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본질을 흐리려고 하는 것 같다고. 근데 왜 폭행 피해자인 제가 왜 저런 증거 없는 가해자의 소설인 저 내용을 가지고 해명을 해야 되는지가 전 정말 아직까지도 이해가 되지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사건에 대해서 외부에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저는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약 사건은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보험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금은 황 씨와 초반에 컨텐츠와 운동 이야기로 자주 만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처음 만날 때 처음 이렇게 황 씨라는 분이랑 같이 막 얘기를 하게 되었을 때 본인은 이혼 소송 중이며 빚 때문에 많이 힘들기도 하고 주작 폭행 영상으로 그녀가 황 씨를 협박한다며 인생이 힘들다는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많이 힘들겠구나 생각하면서 옆에서 이야기도 들어주었고 잦은 만남으로 어느 순간 사이가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황 씨는 본인의 부모님들도 저한테 소개시켜주면서 저에게 결혼하자고 계속 말을 하였고 지금 현재 황 씨의 상황이 지금 파탄난 상황이고 60억이란 빚도 있는 사람이고 심지어 아기까지 있는 사람인데 계속 결혼하자고 하는 저 사람의 말을 내가 어떻게 믿어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황 씨에게 그러면은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될 때 프로포즈를 하게 될 때 반지 대신 당신의 그 보험금으로 적어서 나한테 갖다 달라 라고 말한 내용들인데 앞뒤 잘라서 올린 사진입니다. 이거를 제가 정확하게 그런 내용들을 캡처해서 올려드리고 싶은데 본의 아니하게 제가 폭행을 당했을 때 황 씨가 오자마자 제 핸드폰을 잡고 바닥에 던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증거 인멸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리고 싶지만 그러한 캡처 장면은 또 보여드리지 못하는 점은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제가 말한 이 말이 사실입니다. 저의 그 바보 같은 말로 여기까지 좀 큰 스노우볼을 불러온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세 번째, 가족 이야기인데요. 500만 원을 뜯어냈다는 또 저희 어머님이 500만 원을 황 씨한테 뜯어냈다는 그리고 뭐 그게 합의금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도 제가 또 증거를 기반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500만 원은요 돌격 엔돌핀이라는 컨텐츠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 컨텐츠를 진행을 했을 때에 대해서 황 씨가 저한테 나 500만 원 미션금 내가 너한테 걸어줄게 라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말씀하신 거였고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한 증거가 있냐? 있어요. 제가 폭행을 당하고 나서 서울로 올라왔을 때 핸드폰이 부서졌잖아요. 그래서 새로 사러 갔어요. 그리고 나서 처음 황 씨와 통화한 내용을 제가 다른 핸드폰으로 동영상 녹화를 딴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재생을 하려고 했는데 재생을 하면은 정보통신망에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기사분한테 부탁을 해서 30분 가량이 되는 통화 내용을 다 따왔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다 보여드리면 너무 어지럽기도 하고 팩트 시간이 또 많이 없으니까 제가 그 몇 부분만 추려서 가지고 왔거든요. 죄송해요. 별풍선 켜놨었네요. 자, 먼저 증거부터 보여드리면은 여보세요 라고 황씨가 먼저 얘기하죠. 먼저 전화가 걸어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몸은 좀 어때?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할 말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뭐였지 말하면서 이제 이거는 뭐 읽으시면 되고요. 노란 색깔만 제가 읽어서 드리면은 황씨가 한 달 뒤에 프로필 사진 나올 때까지 자기가 본인이 미션 금을 준다고 해요. 근데 미션 그런 얘기를 언제 했냐? 이 뒤에 얘기를 합니다. 미션 상금. 일단 계산해보고 총 얼마 나가는지 알면 보내줄게 라고 말을 했고요. 중간에 헌은 저희 어머님입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폭행을 당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여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고 괴롭고 몸도 힘들어서 어머니 옆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중간에 대화에 참여하셔가지고 약속하셨어요 라는 말을 하는 통화 내용입니다. 뭐 500만 원이 뭐 폭행에 대한 합의금이라고 뭐 어디 들었던 것 같은데 전혀 아니에요. 여기 보시다시피 미션 상금이라고 본인이 입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500만 원은 이거에 대한 얘기가 진실이고요. 실제로 컨텐츠 비용을 그날 썼을 때도 황씨가 줬던 500만 원 있고요. 아프리카가 지원해준 2,500이 있었고요. 제가 제 사비로 쓴 1,700만 원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지주 증빙을 다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중에 증빙을 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또한 미션 상금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고 스스로 계속 말씀을 하는 부분이에요. 저희가 뜯는 그런 모션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은 미션 상금이었다. 저희가 뜯은 적이 없다. 라는 게 제 해명입니다. 이것 또한 네. 그다음 네 번째 생활비 그 뭐 별풍선 2천만 원 얘기하시던데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전 달란 적이 맹세코 없습니다. 그 황씨가 아프리카 BJ로 데뷔를 하고 싶다면서 저한테 아프리카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별풍선을 많이 받을수록 또는 BJ가 사람들에게 많은 시청자분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을수록 또는 BJ가 본인이 하는 컨텐츠가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을 보통 메이저라고 부르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준 적이 있으나 내가 그에게 별풍선을 요구한 적은 진짜 단 한 번도 머리털 걸고서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궁금하실 거예요. 그럼 돌핀아, 그럼 그거에 대한 증거를 갖고 와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도 반대로 황씨한테 묻고 싶은 게 본인이 자발적으로 저도 그가 별풍선을 쏘는지 몰랐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아이디잖아요. 쏘면서 나 황이야 안 하잖아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중에 알게 되긴 했지만 그때도 저는 쏘라는 말 안 했었고요. 또 그 상황으로 들어가 봐서 또 얘기를 하자면요. 황씨는 그때 60억이라는 빚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2천만 원이라는 돈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도 상상도 못했어요. 그리고 반대로 황씨도 2천만 원이라는 돈을 저에게 그 별풍선을 썼다고 해서 내역을 올렸잖아요. 반대로 내가 달라고 한 내역도 같이 올려주면 되게 신빙성이 있을 텐데 왜 본인이 자발적으로 한 그 별풍선을 가지고 왜 내가 달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전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요, 저는요, 그때가 23년도였잖아요. 제 2021년도 수익이었고요, 이게. 그리고 이게 2022년도 제 수익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2021년도에는 전체 BJ 중 랭킹 44등에 드는 별풍선 금액이었고요. 2022년도에는 전체 BJ 중에서 39등까지 올라가는 수입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수입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왜 그에게 60억이라는 빚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 왜 제가 별풍선을 쏘라고 하는 그런 위험 부담감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또한 불화입니다. 거짓입니다. 그가 말하는 것이 거짓입니다. 다음 해명하겠습니다. 해명할 게 총 7개인데 벌써 5번째까지 왔거든요. 증거가 없는 언론 플레이입니다. 참 이게 폭행 사건 있고 나서 지금까지가 총 9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저는 9개월 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다 보니까 좀 이렇게 해명을 해야 될 그 양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생각이 좀 증거가 없는 언론 플레이는 무엇이냐면은 잠시만요. 이게 긴장이 되지. 어이가 없어서 그런가? 잠시만요. 숨이 좀 잠깐 안 쉬어져가지고 잠시만요. 그녀가 되게 이제 원래 그녀와 그는 이혼 소송 중이었고 별거 중이었다고 저는 알고 있고, 기사에도 그렇게 나왔었고 그녀의 인스타에도 그렇게 올라왔었던 거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녀가 갑자기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냐면은 제가 폭행 사건 고소하고 나서 합의를 안 본다고 하고 이후에 기사가 터졌잖아요. 그 기사가 터진 뒤부터 증거가 없는 언론 플레이들을 막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일단 해명을 해드릴 건데, 너무 많아서요. 이걸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은 것들만 좀 추려서 갖고 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왜 술 취해가지고 헤어지자 하는데 왜 붙잡고 늘어져 놔줘야지 왜 자꾸 잡냐고 라는 인스타 글이 올라온 적이 있어요. 이 내용은 그 내용인 것 같아요. 황 씨가 해명을 했을 때 폭행했을 당시에 저보고 헤어지자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 또한 거짓이고 이것도 통화 내용이 있거든요. 이것 또한 거짓인데 저는 이 사람 붙잡은 적도 없고요. 붙잡은 적이 없기 때문에 놔준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헤어지자고 했다고 말하는 저 황 씨의 주장, 그리고 이 말의 주장에 믿고 있는 이 여성분,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황 씨가 싸운 이유입니다. 이게 싸운 이유가 그 뒤에 더 정확한 게 더 많이 나와요. 막 이래서 더 그랬고 이래서 그랬고 하고 막 그런 영상 글이 진짜 이렇게 많이 있는데 다 갖고 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서 이 부분만 갖고 왔거든요. 그냥 읽어보시면 아시다시피 묵해서 그런 거라고 해요. 그러면서 싸웠던 이유, 뭐 했던 이유, 저랑 헤어지자고 하려는 뉘앙스 전혀 없습니다. 저희 엄마랑 지금 같이 통화하고 있는 거거든요, 셋이서. 그래서 이 또한 거짓이고요. 만약에
이 모든 자료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은 다 오픈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내용이라서 거짓이다. 나는 항시가 거짓말을 한 거다. 이 여성분에게. 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 이게 어지럽지? 널 무서워서 어찌 만나냐. 사문보험금 달라 하는데 니가 죽이면 어쩌냐. 근데 왜 따라오기까지 하는데. 근데 왜 맞고 니네 엄마까지 연락해서 돈 받아 가더니 고소하고 또 돈 달라 하냐. 여기서 또 의문점이 드는 게 제가 따라갔는지 제가 걸어갔는지 이 부분은 도대체 이 여성분이 어떻게 알고 이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요, 아까 제가 해명했잖아요. 500만 원 미션 상금 받아야 되는 것 말고는 돈 달라 한 적 저랑 엄마 일절 없습니다. 있으면 증거 갖고 오세요. 전혀 없어요. 항상 이런 거 얘기할 때 그 두 명은 그랬다고 얘기만 하더라라고 할 뿐이지 증거가 없어요. 물론 이분은 그분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을 쓰신 거겠지만 없습니다. 달라 한 적. 다음, 야 나한테겠죠? 야 나한테 황씨 고소 취하할 테니 네 상간녀 취하하고 3천만 원 달라고 전지 3주 나오고 네 코 비골 골절 지코 수술 잘못된 거니 네 그러고 2주 뒤에 2주 뒤에 방송했잖아 3천 먹었는데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도 의문점이 뭐냐면요, 지 코 수술 잘못된 거니라 얘기하는데 제가 코 수술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아시는지가 또 의문이고요. 저는 코 수술을 얼굴 건든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고요. 2주 뒤에 방송을 한 거는 멍이 들었고 코가 아팠지만요. 제가 그 전에 이미 조금 몇 주 정도 쉬었었고 방송을 또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저는 법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챙겨야 될 직원들이 있어요. 그 수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방송을 2주 뒤에 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을 가린 뒤에 방송을 한 것이었고요. 폭행당한 사진들 뒤에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거부터 먼저 계속 이어서 해명을 하면은, 그리고 이분이 얘기하는 게 제가 이분한테 황씨 고소 취하를 할 테니까 상간녀 뭔 소리야, 취하할 테니 네 상간녀 취하하고 3천만 달라 했다는데 이거에 대한 글이 있나요? 전 이분이랑 일단 통화는 안 하거든요. 전 무조건 변호사 통해서 하는데 도대체 이렇게 말한 것도 도대체 증거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모르겠어요. 뭔 말 하는지 일단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코수술 안 했다. 그리고 2주 뒤에 방송을 해야 했던 이유는 그런 이유다라고 하는 거고 3천만 원도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분이 언론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그냥 싸잡아서 갖고 왔습니다. 다 모아가지고 갖고 왔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 5번째 해명인데요. 보시다시피 고로 미친 듯이 맞았다고 고소하고 나한테 고소 치하에 돈 달라고 돈은 안 주니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하니 뭐 네 변호사 그러더라 유명한 사람 뭐 언론 어쩌고저쩌고 막 하고 뭐 치아 안 내가 여성분이 치아를 안 해줬다고 4천만 원 여성분이 못 준다고 하니까 이제 언론 플레이 하니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언론 플레이는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요, 저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9개월 동안 폭행 사건이 있고 나서 전에도 당신에 대해서 저는 언론 플레이를 한 적도 없지만 9개월 폭행 사건 겪고 나서 지금까지 약 9개월 동안 저는 입 밖으로 인스타나 방송으로나 지인한테나 이런 사실들을 말한 적이 맹세코 없어요.
근데 도대체 저보고 어떠한 언론 플레이를 했냐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사가 올라간 거 저도 몰라요. 그거에 대한 증거입니다. 니네가 언론 보도했잖아 라는 거에 대한 증거 보여드릴게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말인데 이거에 대한 증거는요, 오른쪽에 대한 증거는 천천히 보여드리면은 왼쪽 이날, 근데 기사가 터진 날 이상하게 제가 잠이 안 오더라고요, 아침에. 그래서 일찍 깼어요. 일찍 깼는데 지인한테 연락이 왔어요. 너 폭행 사건 터졌어, 이렇게. 지인이 아니고 매니저긴 한데 매니저는 알고 있어야 되니까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합니다. 아니, 나 기사한테 말도 안 했다는 게 기사한테 말 안 했다는 거거든요. 기사한테 말 안 했는데 이런 걸 어떻게 알지? 라는 저의 황당한 모습이고요. 두 번째, 이것도 제 지인, 제 매니저였던 친구인데요. 내가 기사가, 이건 억울해서 보낸 거예요. 내가 기사를 안 내는데 내가 기사 낸 걸로 오해하는 것 같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네, 그런 내용이고요. 웃으면 안 되는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 다음 나오네요. 마침 딱 나오네요. 3천만 원 얘기하는데 전 3천만 원 금액을 적은 적도 없어요. 합의 안 하겠다고 이게 나오잖아요. 20일 날에 조정일 날 저 합의할 생각 없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고소한 거, 그러니까 나 항씨랑 재결합했으니 재결합할 거니까 너 형사사건 갖고 있지? 항씨 그거 폭행 사건 너 갖고 있잖아. 너 그거 치하해지면은 내 민사사건 거 치유해줄게, 그 얘기예요. 근데 저는 합의할 생각 없다고 했어요. 이거에 대한 내용은 뒤에 나옵니다. 어차피 지금 이 해명이 아니어가지고. 근데 밑에 보시면은 뭐 저 제보한 적 없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알 수 있냐고 제가 변호사한테 물어보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언론을 보도한 적이 결론적으로 없다. 근데 뭘 보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제발 증거를 바탕으로 뭔가를 이렇게 선동을 할 거고 사람들한테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할 거면은 뭐 자유긴 하지만요. 지금 가볍게 뭔가 이렇게 쓸 타이밍은 아닌 거라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거에 대한 증거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순간 약간 욱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증거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상간녀 본인이 치아 안 했다고 했죠. 방금 보신 것처럼 제가 치아를 안 한 겁니다. 본인이 먼저 합의하자고 변호사 통해서 왔고 제가 안 해준 거예요. 이 여성분이 치아를 안 해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합의하자고 먼저 연락하는 것도 아니에요. 거짓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걸 보면 다 거짓인데 그럼 도대체 언론 플레이를 도대체 내가 뭘 한다는 건지 전 진짜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지었던 게 증거 없는 언론 플레이입니다. 네. 네. 그 다음 해명을 제가 종이를 좀 이렇게 적어놔가지고. 그러면은 전 생각을 했어요. 이 여성분이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 난 진짜 9개월 동안 이 형사 재판이 끝나기를, 그리고 형사 재판 이후에 들어온 민사 소송 상간녀 사건이 끝나기를 조용히 가만히 묵직하게, 원래 보라 방송 좋아했고 활발한 방송 좋아했던 제가 조용히 게임 방송만 하면서 있는데 언론 플레이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저한테 왜 이렇게 행동을 둘이서 이렇게 하는 걸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나온 생각인데요. 제가 합의를 하지 않아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저는 왜 합의를 하지 않느냐라는 거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제가 이제 해명권이 7개를 갖고 왔다 했잖아요. 지금 벌써 6으로 왔거든요. 근데 이 6이 합의를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을 해드리려면은 폭행 사건이 벌어진 날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쭉 증거를 토대로 시간 나열을 해서 보시는 분들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하기에 약간 길 수 있거든요. 하지만 신속하고 빠르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설명을 해야 모든 게 다 설명이 돼가지고요. 황 씨를 처음 만났을 때는 일적인 얘기랑 운동 이야기 등으로 조언을 받을 게 있어서 자주 만났었습니다. 초반에 자주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그가 이혼 소송 중이며 세상도 가족도 자기를 버렸다고 하고, 뭐 세상에 너무 자기를 억까한다며, 이번이라는 게 그때 그 여성분 폭행 사건이 터졌을 때도 황 씨는 여성분을 폭행을 하지 않았는데도 기사가 터졌다면서, 이 조작되고 정확하지도 않은 이런 확인되지 않은 기사를 올리는 이 세상이 한탄스럽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많이 힘든 일을 겪는구나, 뭐 그건 그거라 생각하고 저는 그냥 기존처럼 일과 운동을 병행을 하면서 지내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되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 빚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의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아, 옆에서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고 하면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쯤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이제 황 씨가 저한테 어떠한 그 콜라보를 제안을 했어요. 그게 돌격 엔돌핀입니다. 유튜브 동영상 컨텐츠와 아프리카, 이젠 숲이죠. 숲이라는 유튜브의 그 동영상 컨텐츠와 이제 숲의 라이브 컨텐츠를 해가지고 콜라보를 만들자, 막 이런 얘기였었어요, 도영 엔드핀이. 그래서 그걸 하자 했어가지고, 아, 또 신박하고 재밌겠다라는 생각에 그거를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그 콜라보를 마무리 짓는 날에 폭행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제가 그때 직접 폭행을 미친 듯이 당하다 보니까 든 생각이, 아, 여성분의 폭행 이야기가 진짜 사실일 수도 있겠구나. 저한테는 거짓말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순간 든 생각이, 이 여성분이 말하던 이 폭행이 진짜일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이 그냥 문득 들었고, 저의 짧은 생각이 그때 폭행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제 짧은 생각에 너무 후회스럽고 원망스러운데, 아무튼 그래서 이 사건이 있고 나서, 폭행을 당하고 나서 저는 바로 서울에 올라왔고, 올라오려고 저의 이제 그 다른 그 두 번째 핸드폰으로 대리기사를 부르니까 황 씨는 저의 옆에 와가지고 서울 올라갈 방법이 없다면서 동승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그 당시에 폭행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감으로 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알겠다, 당신 원하는 대로 해라 라고 해가지고 그가 조수석에 탔고 같이, 그는 잠을 자면서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잠자면서 올라왔습니다. 그거에 대한 올라온 대리기사 영수증 첨부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서울에 올라온 뒤에 강남경찰서에 가가지고 황 씨를 폭행건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형사님이 저에게 여성분, 이분 와이프분, 여성분 사건이 다른 경찰서에서 고소건이 2개가 또 들어왔다면서, 황 씨에게 고소건이 2개가 들어왔다면서 성폭행이랑 폭행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이미 고소를 해놨기 때문에 이 성폭행과 폭행에 대한, 이 여성분에 대한 사건을 병합 수사를 하게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갖고 있는 그 수사 기록이랑 공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괜찮다, 알겠다, 진행해 주셔라 라고 말을 하였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던 그 황 씨의 그 집 주소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성분이 영장 수색을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던 정보 때문에 영장 수색을 진행을 하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형사님과의 나눈 톡 내용이고요. 보다시피 제 사건이 그래서 많이 늦어졌어요. 형사 사건이 그 여성분 사건이랑 같이 병합 수사한다고 많이 길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거든요. 어떻게 되냐고. 이렇게 됩니다. 뭐 이때도 폭행에 대해서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완고하게 얘기를 한 내용이기도 하긴 한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고소권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갔으니까 이제 황 씨의 기회에 딱 이제 황 씨한테 연락이 왔나 봐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황 씨한테 오는 연락들이거든요. 보시면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11월 22일 날 온 연락이었고요. 돌핀아 뭐 시간 괜찮으면 편하게 읽으시면 됩니다. 돌핀아 뭐 시간 괜찮으면 연락 줄 수 있냐? 뭐 진짜 사가고 있다. 그전에는 사과의 의미도 하나도 없더니 갑자기 네 고소권에 들어왔다는 그 통보를 받고 난 뒤부터 오는 연락입니다. 내가 무너지길 바래. 혹시 전처랑 연락했어? 뭐 이런 내용들이고요. 저는 이분의 연락을 받고 싶지도 않고 연락 받으면 생각이 나서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말을 하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저는 전처랑도 연락을 안 했고 뭐 지금까지도 전처분이랑 그러니까 그 여성분이랑 남성분 둘 다 아직도 전 변호사 통해서 하거든요. 아무것도 연락을 안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연락이 또 왔고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왔습니다. 그 다음에 23일 날 연락이 온 거 다음으로 연락이 온 게 뭐냐면 24일입니다. 뭐 이때도 뭐 네 읽으시면은 뭐 이런 내용이고요. 영장 수색이 진행이 됐다는 내용을 저한테 알려주는 내용이네요. 그러면서 이 영장 수색은 이제 그 여성분이 요청을 했던 거였고요. 영장 수색이 진행이 된 날에 쓴 황 씨의 인스타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됐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얘기 들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26일 날에 또 온 문자 내용입니다. 연락이 진짜 많이 오고 있죠. 네, 진짜 많이 오고 있어요. 계속 연락을 달라는 내용입니다. 맨 처음에는 폭행건으로 너한테 사과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연락을 해달라. 라는 내용으로 오다가 그 다음에는 이때까지도 그거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이고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소송으로 이제 저한테 너 소송 걸릴 것 같다. 그 여성분이 너를 소송을 걸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이제 말해주면서 그러니 나한테 연락을 달라. 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저는 그래도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황 씨가 저희 엄마한테 어떠한 내용을 카톡을 보냈냐면은 제가 연락해서 안 받았잖아요. 중요한 사항인데 돌핀이가 연락이 되었지 않아 이렇게 연락을 드립니다. 이런 말까지 하게 돼서 죄송스럽지만 전처가 돌핀이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 중이라고 하는데 돌핀이와 입을 맞춰서라도 저와는 철저히 일적인 관계라고 증언하고 싶습니다. 라는 이상한 말을 합니다. 지금 밑에 잘렸죠? 이게 잘리면은 이게 아까 그 보험금처럼 이게 잘렸죠? 그래서 저는
다 갖고 왔어요. 솔직히 밑에 더 내용이 있긴 한데 네, 다 갖고 왔어요. 이게 풀 거의 한 80%풀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전처가 별개로 뭐 돌핀이를 소송한 것에 돌핀이와 관계가 무관하고 절대 선을 안 내게 다시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옵니다. 저희 엄마한테. 여러분들도 보다시피 그러니까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아 진짜 정말 아, 진짜 무서운 사람이구나. 진짜 이 사람이랑 다시는 연락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고 조작을 할 수도 있는 사람이고 조작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연락을 당연히 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또 연락이 옵니다. (12월 1일) 날에 또 연락이 온 내용입니다. 이때 내용은 처음 오랜만에 술을 마셨는데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되었다면서 이 카톡 볼 때마다 심장이 좀 터지는데 본인이 죽어야 속이 풀리겠냐는 이런 무서운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좀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락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계속 저한테 연락을 하고 있었고 제가 답장을 하지 않았지만 계속 이 사람 연락을 하고 있었고 갑자기 어느 정도 죽는다는 그런 얘기를 죽어야 속이 풀리겠냐 나 극단적인 행동까지 했다 라는 내용을 보고 나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때부터 좀 이렇게 이분의 유튜브를 보기 힘들었어요. 사실 인스타 보기도 힘들었고요. 근데 힘들어도 좀 봤어요. 그러니까 죽을까봐 진짜로. 이거 뭐라고 해야 되죠? 내가 뭔가 사람 한 명 잘못 만드는 거. 뭔가 제가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랬는데 유튜브 라이브에 열심히 술 마시면서 잘 방송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아 그렇구나 하고 다시 접었습니다. 네. 갑자기 목형 채팅을 봐가지고 그 다음에 온 문자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한 씨가 얘기를 하죠. 그 여성분이 자기를 성폭행과 폭행을 모두 했다. 앞에도 그 병합수사 때문에 이분이 영장 신청이 된 거잖아요. 영장 신청이 돼서 가져가게 됐잖아요. 또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온 연락입니다. 좀 시간이 지났죠. 10일 정도. 집사람하고 조용히 끝내려고 하다가 휴대폰이 털렸다. 통화 가능할 때 연락 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락 그대로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 왔거든요. 그 다음에 온 연락입니다. 얘 또 시작이다 라고 하면서 14일날을 보낸 거예요. 12월 1일 다음에요. 일단 교회 설득해서 내려달라고 했는데 너까지 내려달라는 게 인스타 스토리 내려달라고 말한 거거든요. 말한 거입니다. 그래서 뭐 정렬씨 이렇게 도와달라고 연락이 와요. 저는 이게 계속 왜 이렇게 오냐면은 폭행 사건 때문에 연락이 안 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상간으로 연락을 하려고 하는 건가? 라는 제 추측이었는데 뭐 이런 얘기도 일단 저는 끝까지 연락을 안 했습니다. 연락을 하지 않았고 이때 이 글을 보고 나서 보시면은 이 여성분이 저렇게 인스타에 올린 장면이에요. 보시면요. 마우스 포인터가 안 보이네.
제가 아이디를 그 언급 아이디를 제가 지금 지워놔서 그런데 위에 게 제 거 인스타 아이디고 밑에 게 그 황씨 거 인스타 아이디거든요. 그래 놓고서 이제 인스타 올렸다라는 걸 저한테 캡처해서 보내준 건데 제가 이걸 보고 나서 어? 아, 그 저도 일을 해야 하니까 이미지가 좀 이렇게 그래서 이 여성분에게 고소를 했어요. 고소를 해가지고 고소를 했는데 이때 이제 형사분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조사를 하셨겠 그 다음에 고소를 했으니까 형사분이 고소를 이제 조사를 했는데 이 여성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 인스타가 3명밖에 못 보는 거래요. 황씨, 저 여성분 그렇게 지적을 해놨기 때문에 그때 폭행 사건 때 뭐 사람 가른다고 가릴 때 쓰는 방법이라고 했던 방법이 있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 방법이더라고요. 근데 딱 3명만 보게끔만 설정을 해놨대요. 그래서 명예훼손에 안 걸린다고 제가 안 걸린다고 혐의 없음으로 끝났어요. 여성분이 그렇게 진술을 했고 그러면 지금 그거 보여달라라고 형사분이 얘기를 했는데 그 형사분이 여기 여성분이 삭제를 해가지고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보통 이게 캡처해서 바로 보내잖아요. 저는 이게 의무심이 든 건데 생각해보니까 원래 보통 이게 캡처해서 보내는데 황 씨는 그렇게 누군가를 특정을 해서 이렇게 올리면요 테두리에 이렇게 떠거든요. 위에 이렇게 색깔과 다르게 해가지고 그 부분을 다 삭제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저한테 보내준 내용이고 또 이 주작 나와 함께 너 한번 주작을 펼쳐보겠소 라고 말했던 이 황 씨의 주장 있죠. 이 일이 있고 나서 이 일이 또 생긴 건데 제가 황 씨한테 연락하게 하려고 3명밖에 못 본다고 했잖아요. 인스타 스토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제가 연락하게 만들려고 만든 상황인가? 라는 제 추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두 분이 발설을 한 게 아니라서요. 왜냐면은 굳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거까지는 제 추측이었습니다. 왜냐면은 이 내용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내용 때문에 저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형사사건 취하게 하려고 얘기하게 하려고 이 사람이 나한테 이제는 그녀한테 가가지고 또 이렇게 하려는구나 라는 제가 추측을 하게 되었고요. 이 방법도 통하지 않자 이제는 그녀한테 연락이 옵니다. 돌핀씨 안녕하세요. 저는 황씨의 와이프 그녀입니다. 유선상으로 얘기하기 어려운 게 너무 많아서 만남을 갖고 싶은데 만남을 갖고 대하고 싶습니다. 서로에게 좋은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시간이 내어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데 저는 일단 대화하면은 유선상으로 대화를 하고 변호사 통해서 얘기하면 얘기하는 거지 왜 유선상으로 얘기하는 게 어렵고 만남을 가져야 되나 라는 의무심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한씨도 계속 만나자 그러는데 이제 여성분까지 만나자고 하는 이 양쪽에서 계속 만나자고 하는 이 상황이 일단 너무 이해가 되기가 어려웠고 그리고 더 이상 이 두 분의 이 둘의 문제에 제가 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상간녀는 당신의 평생의 꼬리표가 될 수 있을 텐데 무시한 건 그쪽입니다. 법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저한테 5천만 원의 위자료 소송을 냈습니다. 여기까지가 네. 근데 저는 답장을 안 보냈습니다. 이 다음으로는 스토리가 어떻게 됐냐면요. 이 다음으로는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제 해명 본인들 재결합할 거니까 내 민사소송권 취하해줄 테니까 너 형사사건 취소해. 그 다음 스토리가 이거예요.
그래서 결론, 합의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폭행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하는 황 씨의 행동들과 상황 같았습니다. 지금처럼 해명을 해야 했었고, 또 어저께 황 씨가 증인 신문을 신청을 했어가지고 제가 다녀와야 됐기 때문에 제가 또 자료 정리를 또 미리 해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녀가 형사사건 취하하면은 민사사건도 취하해준다는 그 말에 솔직히 좀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무지하여 잘 몰라서 행동을 하였어도 또 그의 거짓말에 속아서 제가 한 행동이었어도 어쨌든 책임이 있기에 법으로 대화하고 법으로 판단하면서 거기서 나온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겠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혹여나 세상에 이 얘기가 알려진다면 그래도 질타를 받더라도 그것이 일의 순서가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더라도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다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제 잘못. 네. 그래서 합의를 하지 않았고요. 근데 이 합의를 하지 않는다고 말한 4일 뒤부터 이제 폭행 기사가 뜨기 시작했고, 아까 앞에서 제가 해명을 했던 언론 플레이들의 영상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왜 이분이 왜 이렇게 하실까라고 생각을 했던 게, 제가 합의를 하지 않아서 않을까 하면서 6번으로 넘어온 거잖아요. 그게 제 추측입니다. 이건 제 추측입니다. 해명이니까요. 제일 중요한 책 가겠습니다. 폭행인데요. 폭행이면 얘기가 다 끝난 제 해명인데요. 폭행 얘기할 때마다 너무 떨려요. 그때 일을 또 생각해야 되고 또 생각해야 돼서 심장이 너무 뜁니다. 죄송합니다. 황 씨는 본인 해명 영상에서 여수에서 술을 마시고 호텔 방에 들어왔는데 제가 계속 황 씨한테 시비를 걸었고, 황 씨가 그래서 저한테 헤어지자고 했지만 제가 계속 황 씨를 쫓아왔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님을 아까 제가 증명해드렸죠. 싸운 이유, 그가 일단은 절대 저한테 헤어지자고 했던 이유가 전혀 없고 그런 자체 내용이 없다. 그리고 전혀 그런 게 아니었고요. 그 뒤에 또 몇 가지 또 제가 또 통한 내용 보여드리면은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또 심지어 황 씨는 저를 5대 정도 때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왜 생각을 또 했어요. 이 황 씨가 왜 계속 거짓말을 할까? 왜 계속 본인 해명 영상인데 본인 팬들 앞에서 본인이 얘기하는, 본인을 좋아하고 본인을 믿는 그 팬들 앞에서 본인이 말하는 해명 방송인데 왜 거짓말을 할까?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너무 당당한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당당하고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지?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9개월 동안 침묵해 있었었고요. 제가 9개월 동안 침묵해 있으니까 그가 폭행한 영상이 없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고, 심지어 그가
폭행하고 나서 다음에 저랑 첫 통화를 했던 내용, 제가 핸드폰이 아이폰이다 보니까 아이폰은 영상 녹음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녹음이 안 됐을 거라는 가정, 이것 때문에 엔돌핀은 절대 9개월 동안 침묵을 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절대 증거가 없구나 이러면서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를 폭행했던 영상, 또 그때 당시에 폭행 당하고 나서 찍었던 얼굴, 그 다음날의 얼굴, 그 다다음날의 얼굴, 그리고 제 왼쪽 고막이 터진 그 고막의 상황 다 있습니다.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때 상황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호텔 안에서 방 안에서 언쟁이 있었고요. 언쟁이 있고 나서 본인은 집에 가겠다고 나왔습니다. 근데 타고 온 차는 제 차예요. 그래서 황 씨가 택시를 타고 집에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저도 대리를 불러서 집에 가려고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황 씨를 따라간 게 아니에요. 저도 제 짐을 다 메고 내려갔는데 좀 멀리 있었거든요. 근데 황 씨가 제 차를 타는 거예요. 차를 어떻게 탈 수 있느냐라고 궁금하실 텐데, 차에다가 키를 항상 놔두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문이 열렸었거든요. 그래서 황 씨가 제 차를 타길래 나 차 타고 집 가야 되는데 왜 차 타냐 해가지고 황 씨를 불렀습니다. 근데 그는 제 말을 무시하고 차를 술을 마셨는데도 불구하고 차를 끌고 한 바퀴 운전을 합니다. 술을 마셨던 증거는, 그가 경찰한테 얘기할 때도 본인이 술을 마셨다고 증언을 했으며, 어느 한 사이트에서도 황 씨가 술을 먹고 있는 사진, 근황이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영상 보신 분들은 황 씨가 얼마큼 술 마셨는지 알 거고, 이때 이거 끝나고 나서 디프리 때도 술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마셨습니다. 그건 지인들이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끊어서 한 바퀴 돌길래 저는 되게 멍청했었고, 근데 다시 돌아온 거예요. 제 앞으로. 그래서 운전하지 말고 일단 나와 라고 얘기를 했는데, 황 씨가 백미러와 차 옆문을 손으로 부셨습니다. 그래서 알겠으니까 일단 운전하지 말고 일단 나와 라고 얘기를 했는데, 황 씨가 저한테 다가와 폭행을 할 거면은 기분 나쁘면 얼굴부터 때릴 텐데, 얼굴이나 몸을 이렇게 터치를 해야 될 텐데, 제가 들고 있던 핸드폰을 잡고 나서 먼저 핸드폰부터 부셔버려요. 부셔버리고 그 다음부터 수차례 제 손과 머리를 가격했으며, 머리카락도 잡아서 질질 끌어다니기도 했고, 손으로 때리는 게 분이 안 풀렸는지 발로도 제 몸을 차면서 저를 계속 쓰러뜨렸고, 그로 인해서 제 왼쪽 고막은 파열됐으며, 제 왼쪽에 끼고 있던 렌즈는 튀어나와서 앞을 볼 수가 없었고, 그 상태에서 계속 제가 황 씨한테 맞고 있으니 전 제가 죽는가 싶었습니다. 이어서 황 씨가 차에 따라오라며 협박하였고, 멀리 있던 제 가방을 가지고 황 씨가 제 차로 갔기 때문에 그 가방 안에 제 두 번째 핸드폰이 있었어서 저는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 안에서도 블랙박스가 없는 걸 알고 있는 황 씨는 저에게 입에 담지도 못하는 폭언과 폭행을 했으며, 제가 그제서야 잘못했다고 비니까 왜 이제서야 비냐며 비꼬 왔고, 황 씨는 차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눈이 많이 안 좋아서 안 좋은데 렌즈 한쪽이 나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이 보이지도 않았고, 또 그 폭행 당했을 때 그 상시의 그 공포감 때문에 현장 신고보다는 빨리 서울에 올라가서 신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거의 안전하다고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서울로 올라가는 대리기사를 계속 부르게 되었고, 차에 이제 불이 켜지니까 황 씨가 갑자기 다가오더니 뭐 하냐고 저한테 물어봤고, 제가 대리를 불렀다고 하니까 피해자인 저에게 같이 동승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들이 정말 이해가 되지가 않아서, 이해도 안 되는 것도 안 되는 거고, 공포심과 두려움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냥 알겠다고 타라고 말을 하였고, 차에 블랙박스도 없으니까 진짜 내가 어떻게 되면은 진짜 누가 나를 어떻게 해를 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에 몰래 뒤에서 영상을 찍기도 합니다. 같이 이제 차에 탔던 게 기사님과 황 씨가 있다는 그 영상을 찍어요. 자, 이제부터 차례대로 황 씨의 말에 반박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5대가량 맞았다고 한 황 씨의 주장, 때렸다고 한 황 씨의 주장, 그 전에 제가 맞은 이유가 본인이 헤어졌다고 해서 그랬다고 한 거였잖아요. 근데 아까 방금도 제가 그 대화 목록 보여주면서 들었다시피 거짓이고요. 그냥 본인이 욱해서 때린 거고요. 두 번째, 저는 주차장에서 이 내용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안 보이실라나? 황 씨가 여기서도 술을 먹고 음주했다는 그 증거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서도 얘기가 나와요. 왜 때렸는지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오른쪽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황 씨가 나갔는데 저희 어머님이 물어보거든요. 왜 때렸냐고, 궁금하다고. 그랬더니 이제 황 씨가 이제 나갔는데 그 설명을 막 쭉 하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한 부분이에요. 나갔는데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해서 나갔는데 계속 제가 쫓아오면서 붙잡고 얘기하기 시작해서 또 거기서 막 응 해가지고, 잠시만요. 그래서 내가 듣다가 쫓아간 적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쫓아가는 게 아니고 오빠가 간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증언했던 것처럼,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러더니 중간에서 어머님이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차에 타더라고. 그래서 하고면서 대화를 이어가려 했는데 어머님이 그럼 위험하지. 둘 다 술 먹었을 거 아니야.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맞아. 그래서 오빠 차 운전을 왜 해? 그러니까 근데 오빠가 차 운전을 해. 근데 오빠 운전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근데 오빠가 다시 와. 왜냐면은 왜 다시 왔냐면요. 그 신용카드가 떨어졌나 봐요. 그래서 운전하고 나가려고 했는데 이 바리케이트 앞에 있는 그 결제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는데 제가 운전하지 말라고 막은 거예요, 또. 그래서 화난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술 안 먹어서 안 먹었다고 운전자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죠. 그냥 이유 불명하고 본인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고, 이것도 따라왔다는 얘기를 하길래 거기 통화 내용 중에 있어가지고 몇 개 하나 뽑아온 건데, 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쫓아간 적 없다고. 이 사람이 집에 간다고 그랬길래 저도 집에 가려고 제 차 타려고 간 거다. 근데 갑자기 운전하길래 뭐지, 왜 운전하지, 이렇게 된 거다 라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를 몇 대 툭툭 쳤다. 저를 몇 대 툭툭 5대밖에 때리지 않았는데 2주 뒤에 방송을 한 것도 웃기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5대 툭툭 때리면 안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제가 20여 차례 때렸다고 증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저에게 폭행 영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
재판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재판부에다가 영상을 제가 가져갈 수 있냐라고 여쭤봤습니다. 근데 이게 아직 재판 중이기도 하고 가해자 보호도 있대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변호사 사무실한테 그거 제가 모자이크 처리해서 하더라도 저는 그 장면을 너무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저는 그 장면을 보시면은 와, 엔들핀 어떻게 살아있지? 하늘이 도왔나? 약간 이런 진짜 그래서 너무 보여드리고 싶었어서 이랬는데 안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저께 증인 신문을 다녀왔을 때 판사님은 보셨어요. 그 영상을. 한 씨는 내가 그 영상을 갖고 있을 거라 생각도 못 했겠죠. 그래서 저게 거짓 증언을 하는 거였고 그런 건데 판사님은 보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판결을 내릴 때 판사님이 그걸 보시고 엄중한 처벌을 해주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은 엔돌핀 너 뭘 증거를 내밀 수 있니? 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그때 당시에 제가 맞았을 때 차 안에서 찍었던 사진이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얼굴이 좀 많이 못났는데 많이 찍진 못했어요. 제 얼굴 보기가 너무 힘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왼쪽을 계속 때렸다고. 그분이 오른손잡이여서 제가 왼쪽을 계속 맞았는지 모르겠는데 당일이에요. 당일인데 보다시피 많이 부어있죠. 많이 부어있습니다. 네, 많이 부어있고요. 이걸 보고서도 다섯 대 때리면은 이 정도의 얼굴이 나오나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저 사람이 말하는 게 거짓이다. 본인 유튜브 채널에 본인이 해명하는 본인 팬들 앞에서 해명하는 그 공간에서 저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증거가 없을 거라 생각을 해서 9개월 동안 제가 침묵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영상입니다. 이거는 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찍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뭔가 찍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눈을 실핏줄 터진 거 눈 왔다 갔다 한 거고 위아래 돌린 거고 사방 다 확인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 사진이에요. 이건 약간 옆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점점 나아지는 사진이죠. 그리고 왼쪽 고막이 파열됐다는 병원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네, 파열됐어요. 그래서 한동안 제가 왼쪽 귀가 안 들렸었어요. 실제로 이렇게 낮아져가지고 그거 좀 꾸준히 검사를 받고 가긴 했는데 지금은 좀 괜찮았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 제 차를 부셨던 상황입니다. 다 손으로 부셨어요. 백미러는 발로 차기도 했는데 제가 이제 운전자 하지 말라고 나오라고 하는데 분해가지고 네.
지금도 저는 황씨를 보면서 저 사람은 폭행에 대한 죄의식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저렇게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 폭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황씨가 그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엔돌핀 말처럼 엔돌핀이 말 진술대로 진짜 20대가량 맞았으면은 멍이 안 드는 게 맞냐고. 그리고 뭐 다른 분들은 어디 골절 안 된 게 맞냐고 이런 말씀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저 정도에서 이 정도에서 끝난 게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저는 약간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럼 항씨한테 20대가량 맞으면 어디 하나 부러지거나 어디 하나 잘못되어야 입증이 되는 건가? 내가 증거 영상과 증거 사진을 안 찍었으면 그럼 이 사람들은 내 말을 항씨는 계속 거짓말을 계속 했었을까? 과연 진짜 그게 맞는 걸까요? 이때 맞을 때도 계속 한씨는 머리끄댕이를 잡아요. 근데 저는 계속 고개를 내려요. 왜냐면 뭐 꺾인 상태에서 잘못 맞았다가 목 날아갈까봐 진짜 죽을 것 같아서. 아무튼 저는 살아서 이 정도만 살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폭행 사건이 있은 뒤에 그 폭행 전처럼 다른 사람들과 만나면서 방송을 전혀 이제 할 수 없었고 다른 무엇을 할 수도 없었었습니다. 혹여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까 9개월 동안 지금까지 혼자서 게임 방송만 해왔습니다. 그 기록은 제 다시 보기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입은 많이 줄게 되었고 제가 있는 법인 회사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9개월 동안에도 제가 예전처럼 방송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제 업보다 라고 생각하며 어떻게든 그래도 방법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절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재정적으로 많이 어렵거든요.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에도 이건 뭐 풍투에 가면 나오니까요. 아까 보여드리는 것처럼 항씨가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항씨가 말하는 것처럼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다른 사람들에게 별풍선을 강요를 한 적이 없으며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방송을 한 적도 없으며 성산납도, 마약도, 불건전한 성관계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합의금 얘기하는데 내가 계속 합의금을 달라고 돈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제가 합의금 이야기한 적도 없고 고소 취하는 그쪽에서 먼저 부탁을 한 것이지 내가 부탁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다 거짓입니다. 한 9개월 동안 제가 이렇게 하고 있을 때 항씨는 그러고 나서 9개월 동안 제가 그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고 있었잖아요. 묵인하면 말 아무것도 말 안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폭행 기사가 터졌을 때 당신들은 제가 언론에 보도했다는 그녀의 그 거짓말과 함께 항씨는 있지도 않은 3썸, 4썸, 그룹색
또 마약 등 자극적인 이야기로 저의 이미지를 실추시켰으며 사실화되지 않은 이야기들과 앞뒤 자른 사진으로 폭행 사건의 본질을 흐렸고 심지어 폭행 가해자가 진실된 해명이 아닌 거짓된 해명으로 사람들을 또 지금도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잘못된 당신의 행동들 때문에 제 방송은 증거가 없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와서 평소에는 제 방송을 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계속 해명하라고 합니다. 또 지금도 실시간으로 피해자인 저는 유튜브와 각종 커뮤니티에서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폭행 사건 때보다 지금 더한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입고 있으며 심리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찾지도 않았어요. 그냥 유튜브 가서 그냥 알림에 있는 거 다 캡처했어요. 찾지도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그래도 아이들이 가려드렸는데 뭐 이들도 그의 말을 믿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러는 거니까요. 피해자가 잘못입니까? 가해자가 잘못이지. 저도 그의 말이 속았는데 보이다시피 마약한 미제가 되어 있고 마약하지도 않은 저를 마약 수사를 해달라고 하며 정말 죽지도 않은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얘기들을 하고 저는 어느 순간 마약 사범이 되어 있으며 어느 순간 이은혜가 되어 있고 전 남친을 살해한 사람이 되어 있으며 성적인 모욕도 당하고 있고 사이코패스라는 말까지 듣고 있습니다. 이건 또 제보를 받은 건데 이 황 씨의 말을 듣고 어떤 분이 실시간 방송 중에서 그게 사실인지 아시고 뭐 합의금을 받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전 말씀드렸듯이 저는 합의금 계속 보셨을 거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10,000명이 보는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분도 속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실수로 돌핀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잠시만요. 숨이 잘 안 쉬어가지고. 황 씨는 알아야 할 겁니다. 당신은 저한테 1차 폭행을 가했지만 당신의 그 거짓된 증거들과 말 같지도 않은 그 해명에 2차 가해 중이며 그로 인해서 제가 지금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를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할 것이고 2차 가해까지 하는 당신 황 씨는 절대 폭행 사건에 대해서 전 절대 선처가 없을 것이며 오늘 이 모든 사실을 기반으로 한 증거들을 가지고
2차 가해도 당신을 고소할 것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인데요. 저는 오늘 이후로 보셨던 것처럼, 제 해명 방송을 보셨던 것처럼요. 오늘 이후로 전 더 이상 저 말 같지도 않은 저 가해자의 말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일일이 해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해명할 이유도 없고요. 그들한테 놀아날 이유도 없고요. 필요성을 못 느끼겠습니다. 그동안 8개월, 9개월 동안 왜 조용히 하고 있었냐라고 하면 맞은 근데도 아무튼 오늘 이 해명 영상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분들이 다른 걸 해명하라고 해도 저는 하고 싶지 않고요. 그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또 제 팬들과 시청자분들에게는 좋지 않은 사건으로 이렇게 방송하게 되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사실 좀 쉬고 싶지만 그래도 저는 제가 책임지어야 할 제 직원들이 있고요. 또 무너진 제 방송도 세워야 하고요. 또 하고 싶었던 방송들도 하고 싶고 뭐 이루고 싶은 방송들도 있기 때문에 전 쉴 수가 없습니다. 해야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방송할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음을 좀 추스려야 될 것 같아서 방송은 쉬겠지만 뭐 오늘이나 내일 조금 마음 추스리고 나서 다시 빠르게 공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계속 허위 사실을 제보해 주셨던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해명을 하려고 몇 시간 동안 리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깔끔하게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시간들을 좀 빨리 좀 이렇게 아껴드리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너무 죄송하고 제 말이 잘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중간에 또 감정적인 게 있었어서 모르겠지만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 제 해명 방송을 들어주신다고 시간 내어주셔서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가보겠습니다.